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기초과학연구원에서 메타물질을 연구하고 있는 김튼튼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을 뛰어넘는 메타물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또한 제가 왕이 될 상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죠? 네, 해리포터 잘 아시죠? 해리포터에서 유명한 건 마법봉. 또 하나 사회자님께서 미리 설명해 주셨겠지만 투명망토죠. 네, 사라지는 투명망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현이 가능할까요? 자, 여러분 이 캐릭터 아세요? 메타몽입니다. 메타몽. 여러분들은 이미 포켓몬스터에 나오는 메타몽을 통해서 메타라는 단어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메타라는 것은 그리스어로 비욘드, 즉 무언가를 뛰어넘는다라는 거죠. 메타몽이라는 건 기존에 있는 포켓몬스터 이런 애들을 뛰어넘는 애예요. 그래서 세포를 막 바꿔가지고 전혀 다른, 여기 보시면 메타몽이지만 지금 피카츄로 변신하고 있죠. 이런 아이입니다. 메타물질은 마찬가지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을 뛰어넘는 어떤 새로운 물질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자연 물질이 있다 그러면 그 물질의 성질, 특히 빛과 반응하는 성질은 그 물질이 구성하고 있는 원자나 그 원자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 그리고 원자와 원자 사이의 커넥션인 분자, 이런 것들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혹은 나노 테크놀로지들이 발전하면서 이런 자연 물질을 모사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구조의 인공 물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메타몽과 같은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빛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라디오를 들을 때부터 생각하는 라디오파부터 엑스레이, 가시광선, 자외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시광선은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좁은 영역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은 굉장히 작다고 할 수 있죠. 보시면은 그 빛이라는 것은 파장이라는 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빛이 얼마나 파장이 큰지 작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과 반응하는 이런 인공 원자들을 나노미터부터 센티미터까지 만들면 가시광선에서 극초단파까지 저희가 동작하는 메타물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마이크로에서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머리카락입니다. 그래서 물론 고민이 많으신 아버님들은 이제 70 마이크로미터보다 조금 얇아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머리카락의 두께는 한 70 마이크로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유식하게 말씀하실 때 요즘 고민이 많아서 내가 머리카락이 70 마이크로보다 얇아졌어 하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보다 좀 더 작은 구조를 저희가 이제 나노라고 합니다. 나노라고 하는데 한 1000배 정도 더 작은 구조를 나노라고 하죠. 가늠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만약에 원자와 토마토 사이의 크기 정도가 있다면은 토마토와 지구 정도 사이의 차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원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잠깐 보여드렸는데 어떤 구조라는 게 요즘에 8나노, 10나노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지구와 토마토 정도 크기 차이 정도의 구조를 저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미 마이크로 나노 광학은 3D 프린팅 혹은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로 인해서 구현이 되고 있고, 우리 실생활에서 컴퓨터 칩이라든가 반도체 등에 이미 응용이 되고 있고요. 저희 연구단에서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투과전자 현미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사파이어하고 구리하고 이 둘이 붙어 있는 경계인데, 그거를 쭉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보시면 하나의 저 점들이 보이시죠? 저 점들이 원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원자 정도까지 아주 작은 구조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빛과 상호작용하는 물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빛과 작용할 때 굴절률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빛의 속도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은 10의 8승 미터 퍼 세크라고 하는데, 지구를 7바퀴 반을 돌 수 있는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빛이 진공을 지나가게 되면은 마치 우리가 아스팔트를 뛰어갈 때 편하게 뛰어갈 수 있는 것처럼 편하게 갈 수 있지만,
굴절률이 높은 물질을 지나가게 되면은 우리가 모래밭을 뛰는 것처럼 빛이 느려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굴절률이라고 하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이런 렌즈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굴절률이 있는 두께의 렌즈를 가지고 그 두께를 가지고 이렇게 빛을 모을 수도 있고요. 또한 굴절률을 잘 매치를 시키면은 이렇게 재미있는 무리를 걷는 사람, 즉 물과 굴절률이 같은 아크릴을 미리 깔아놓고 그 위를 걷게 되면은 마치 무리를 걷는 것처럼 이런 현상들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투명망토는 어떻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우리가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메타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60cm 정도 굉장히 큰 구조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가시광선의 빛이 아니고 그 극초전파라고 해서 요즘에 5G라고 하는데 굉장히 짧은 전파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런 구조를 만들고 굴절률을 바꿔주게 되면은 굴절률을 이렇게 어떤 굴절률이 있는데 공기 중에 굴절률이 이렇게 돼 있을 때 굴절률을 이렇게 왜곡시켜주고 그 안쪽을 비워주게 되면은 비워주게 되고 이런 굴절률 분포를 이런 메타물질로 만들면 빛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휘어져 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실험한 결과인데요. 이렇게 어떤 특정 구조에서 어떤 물질을 숨길 수 있는 이런 투명망토도 만들 수가 있죠. 과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지진파도 어떤 이런 웨이브의 성질을, 즉 파장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진파를 마치 지진파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지나가게 하면은 이렇게 건물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혹은 원자력 발전소라든가 이런 위험한 물질들을 이런 메타 물질을 통해서 굉장히 큰 구조로 만들어주게 되면은 지진파가 가다가 이렇게 멈추는 이런 현상들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만들 수 있는 거는 가시광선에서 관심이 많을 텐데 이런 가시광선을 만들려면 이런 가시광선에서 동작하는 메타 물질 사이즈가 수십 나노, 수백 나노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기가 힘든데 어쨌든 보시면은 이런 굉장히 작은 나노 구조들을 가지고 과학자들이 메타 물질을 하지 않았을 때와 했을 때 어떤 물질을 숨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은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것만큼 크게 만들기가 힘들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다른 방식으로 이런 투명망토를 만드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증강현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카메라로 뒷배경을 찍고 데이터를 보내서 프로젝터로 그 뒷부분을 이게 수행시켜주게 되면은 이런 투명망토를 만들 수가 있고 또한 집에서 쉽게 해볼 수가 있는데요. 아이패드 2대로 이렇게 앞뒤로 붙여서 앞에 카메라, 뒤에 카메라를 찍고 각 부분들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면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집에 아이패드가 2개가 있어야 되겠죠. 네. 투명망토가 생기면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임까지 있더라고요. 하루만 투명인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당장 가고 싶은 곳을 선택하는데 이런 것들이 나와요. 맨 처음에 목욕탕이 나옵니다. 굉장히 우리나라스러운 건데 그래서 사람들은 투명망토가 생기면 여탕에 가보고 싶고 누군가 나한테 잔소리하는 사람 누구라고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의 등짝 스매싱을 하시는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런 분들한테 숨고 싶을 때 혹은 아내도 마찬가지죠. 네, 그리고 대부분은 이렇게 군사적으로 뭔가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사람들이 이런 투명망토 기술을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이렇게 벤츠에서는 이렇게 요즘에 LED 기술 혹은 카메라 기술들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LED 패널을 차에다가 붙이고 그때 이제 지나가는 차를 보시게 되면은 마치 이제 뒤쪽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투명하게 보일 수가 있는 걸 만들어서 시연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랜드로버라는 것은 그 자동차 보닛이 있습니다. 이 보닛 밑에 3D 카메라를 달고 주변을 찍은 다음에 그 유리창에 있는 프로젝터로 뿌려주면은 밑에 주변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미 이런 기술들은 이제 기업들에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가장 간단한 게 좋은 기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꼬마애가 이 어떤 공간에 숨길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이렇게 거울 4개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가지고 반사를 잘 이용하면 어떤 특정 공간에 물질을 숨길 수가 있고요.
또한 이것은 나중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렌즈 4개를 가지고 이런 효과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토요타에서는 이 기술을 개발하신 분이 한국 분인데 토요타에서는 이런 간단한 거울을 몇 개 가지고 마치 이 자동차에서 보시면 이게 이제 A 필러라고 하는데 이 필러 때문에 사각지대가 생기고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런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주게 되면은 프레임이 있지만 밖이 보여서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것을 잠깐 소개를 드릴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요. 빛은 굉장히 잠깐 소개를 드리면 빛은 굉장히 많은 성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중에서도 이제 저 아들 저 힘찬이 제가 튼튼인데 얘는 힘찬이고요. 얘는 사랑인데 아이들은 신기하게도 이렇게 액티브한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이라든가 아이패드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렇게 여러 가지 보더라고요. 근데 뭐 교육적인 측면을 떠나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아이들의 아빠인 것처럼 이렇게 액티브하게 뭔가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구조들의 메타 물질들을 구현해서 빛의 다양한 특성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이런 굴절들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음의 굴절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 이런 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위상을 제어할 수 있는 안테나들을 만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로 사이즈 혹은 나노 사이즈의 구조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빛의 진행 방향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렌즈들이 굉장히 이렇게 두껍지만 이렇게 얇은 렌즈들도 만들 수가 있고 또한 이런 것들은 이제 차세대의 이런 이제 핸드폰이 이제 튀어나와 있는 현상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것들을 이제 좀 더 조그마한 광학 시스템을 만드는데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다른 구조를 만들게 되면 빛을 느려지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빛을 3.1 피코세컨드를 느려지게 했다고 했는데 기사가 났는데요. 한번 댓글을 보니까 이게 뭐 대단하냐고 내가 뭐 1초라든가 1분 느리게 하면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근데 이게 보시면 두께가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한 25마이크론 정도 굉장히 얇은 구조에서 이 정도를 느리게 하기 때문에 굴절률이 37 그러니까 빛의 속도를 37배까지 느리게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 물질이라는 것은 결국은 앞서 연사님들께서도 설명해 주셨지만은 어떤 과학자 혹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을 어떻게 새로운 기술과 합쳐서 구현할 수 있는지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좋은 예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